자, 그러면 우리 2단원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시작됐네요. 바로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만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크게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배우게 될 건데 2차 부등식은 사실 2차 함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라서 일단 2차 함수 문제들이 좀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 당연히 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등호 방향이겠죠? 기본 대전제 조건은 이항할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등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1차 부등식이란 뭐냐? 우변에 0만 놔두고 다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1차 항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쵸? 2차 항 남아있으면 됩니까? x가 분모에 깔리면요? 안 돼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이 뒤에 갑자기 요런 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중학교 수학 얘기한 거고 여기는 이 파트가 고등 수학이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답을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예제가 나왔길래 예제부터 한번 보고 갈게. 일단 식 정리하는 것만 연습하자. x에 대한이란 말 나오면 이 식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1번 생각, 식 정리가 하나도 안 됐네?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먼저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x에 대한 부등식에서는 x만 문자 취급할 거고요. a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숫자 취급할 건데 이 부등식은 지금 대환장 파티예요. 문자가 서로 흩어져 있고 숫자가 왼쪽에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x가 들어가 있는 거 다 좌변으로 넘길 겁니다. 얘 넘기시면요. ax-x 되고 숫자 우변으로 넘기면 1-a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좌변 이렇게 쓰는 거 불편하셔야 돼요. 우리가 5x-2x는 이렇게 놔둡니까? 아니죠. 3x라고 쓸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의 이치로다가 얘도 절대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꼭 x로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이게 식정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변도 좀 센스 있게 좌변에 지금 a-1 나왔으니까 우변도 a-1의 형태가 있나? 봤더니 좀 있더라고.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요? 자, 중등이었으면은 이게 1차 부등식이다라고 나오면 이게 앞에 a가 절대 1이 아니라는 확신을 준 거나 다름이 없어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답을 쓰겠지만 고등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서술형식으로 써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여기 x 앞의 개수가 1보다 크다면, 두 번째, a가 1, 2였다면, 세 번째, a가 그치 1보다 작다면 이렇게 이 모든 게 다 서술형 답안지에 다 적혀야 돼요. 괜찮아요? 자, a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양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이걸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따라서 이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 이게 약분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우변에. 괜찮아요? 만약에 a가 1이라면 0x가 0보다 작다야. 근데 수학에서 0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이 맞아? 아니죠. 등호가 없네요. 그럼 얘는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걸 참이 되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자 x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치 해가 없다. 만약에 a가 1보다 작았더라면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변에 이걸 약분하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게 정답이에요. 뭔가 이때까지 답 3번 뭐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에 필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서 필수 문제 1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것만에 있는데도 골라달라고 했는데 기억 봐봐. A, B 둘 다 양수라는 확신을 줬어요. A가 x 1이고 B가 2라고 쳐봐. 그러면 만약에 둘 다 분모에 깔리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분자가 둘 다 1, 1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세계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수예요. 알고 계시죠? 여기가 2랑 3이어도 마찬가지야. 2분의 1이 3분의 1보다는 당연히 커질 거야.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어떻게 나오면 애들이 많이 낚이냐면 저 0이라는 말 빼고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고 시험 문제 실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제가 틀렸으니까 말을 했겠죠. 선생님 방금 이거 역수로 바꾸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양수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한 거고요. 극단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얘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만약에 5야. 그럼 B가 더 큰 거 맞지? 역수로 바꾸면 얘 마이너스 1이고 역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1이고 역수로 바꾸면 얘 5분의 1이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야. 근데 이 기억에서 맞는 이유는 뭐냐고? 0보다 크다라는 확신을 줬으니까 맞다고.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고, 니은 가볼게요. A가 원래 B보다 컸대요. 자, C 양변에 의미 하나도 없어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의미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거.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시작했다가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음수 개수를 곱했거나 나눴을 때, 그러니까 개수가 지금 1A, 1B에서 개수의 부호가 바뀌었는지를 판단하세요. 바뀌었나요? 질문을 다시 해볼게. 개수의 부호가 원래 플러스 1A 플러스 1B여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개수의 부호가 양수 개수에서 음수 개수로 바뀌었죠. 언젠가 한 번쯤은 음수를 곱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네. 자, 디귿을 한번 가볼게요. 이것이면은 이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나온 이 말에서 굉장히 많은 말이 들어있는 게, 우리 수학의 세계에서 양변을 뭔가로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만 나눌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확신할 수 있는 건 C만 0이 아니라는 확신. A랑 B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도 있죠. 근데 둘 다 0일 일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거일 수는 있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수도 있죠. 근데 A랑 B랑 둘 다 0일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갔을 거예요. 괜찮아요? 아무튼 간에 C는 일단 0이 아니다. 그럼 양변을 그냥 C로 나누는 거 등식이었으면 가능한데 부등식에서는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죠. 왜? C가 뭔지도 모르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데 부등식 세계에서 함부로 C를 막 나눠? 안 돼요. 그래서 C 제곱으로 나누려고요. 왜? 0이 아니라는 확신을 이미 받았고, C 자체가 양수였던지 음수였던지 간에 C 제곱은 항상 뭐일 거니까? 양수일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AC를 C제곱으로 나누면 C하나 C하나 약분돼서 C분의 A 나오는 거 맞죠? 얘도 C하나 C하나 약분돼서 C분의 B가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우리는 C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절대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괜찮아요? 자, 필수 문제 2번에 갈게. x에 대한 부등식 이것의 해가 이것일 때.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생각. x에 대한 부등식이라는데 식정리가 됐다 안 됐다? 전혀 되지 않았다. 식정리가 안 됐길래 넘길게요. 일단 x는 x끼리 한데 모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x끼리 모으면 여기 4-a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면 여기 2-a 나오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를 하면 이게 합차 공식이라서 2 더하기 a 2-a고 x고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x합의 개수가 a가 뭐 2 또는 마이너스 2 중에 하나라, 만약에 0 곱하기 x꼴이었다. 그럼 해가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0x꼴의 해는 무조건 무돈 실수 또는 해가 없다.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예쁘장하게 중등식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0이 아니니까 편하게 양변, 약분해 이런 뜻이야. 괜찮아? 자, 그럼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제가 양변에 2 더하기 a, 2-a를 양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 이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부등호 방향이 한 번은 바뀌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눈 얘가 음수였다라는 거는 꼭 캐치하고 있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 우변에 이렇게 약분되는 거 확인되세요? 2 더하기 a분의 1입니다.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된대요.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a가 나오네요. a는 뭐다? 마이너스 3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숫자가 마이너스 1로 끝이 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물론 아까 문제에 쓰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얘가 무조건 음수였을 거야. 확신해볼게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여기 5고 여기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네요. 그러면 얘는 답에 전혀 문제될 게 없겠구나 확신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확인 체크 403번은 제가 풀어드리진 않을 건데
아까 제가 188페이지 밑에 예제를 풀어드리면서 서술형처럼 답을 써야 한다. 그 모든 게 정답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뭐 1보다 커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분류를 하셔가지고 일단 이게 식정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x 한쪽으로 넘기고 숫자 좀 넘겨서 식정리부터 하시고 a를 뭐 a가 예를 들어서 2보다 클 때는 x가 어떻게 나오는지 a가 2일 때는 답은 어떻게 나왔는지 a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에 맞춰서 여기 x에 대한 해를 찾아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저는 404번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부등식 이것의 해가 제래요. 자, 근데 여기 예쁘게 x로 묶여 있기는 하더라고. 대신에 이 b를 이항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우리가 지금 결론은 스포당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스포된 결론을 보니까 한 번쯤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가 음수라서.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 플러스 b라는 이 식이 내가 지금 양변을 일부러 안 썼어요. 식이 더러워질까봐. 여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부동방이 바뀌었다라는 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 플러스 b가 음수였겠구나라는 그 정도 생각은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왜? 방정식이야? 아니잖아. 저 방정식에서 이런 거 신경 쓰라고 말하면서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지금 뭐니까?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은 방향 때문에 틀리는 애들 대다수니까. 숫자가 아무리 맞아도 방향 틀리면 틀리는 게 부등식이니까 이 정도는 꼭 따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이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또 스포된 결론이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 2가 있었죠. 그럼 얘가 뭐였다는 거예요? 숫자로. 그럼 이거 식정리 좀 가자요. 이거 1분에 붙이고 대각선끼리 곱은 갖다 갈게. 이쪽 대각선 곱하면 2b고 이쪽 대각선 마이너스 2 분배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되는 거 괜찮아요? 한쪽으로 정리하면 2a는 마이너스 4b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b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a 자리 여기 아까 써놨던 거에다가 마이너스 2b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고 그게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b가 음수라면 b는 뭐라는 거죠? 양수. 그럼 얘가 양이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라 a는 뭐죠? 음수가 됩니다. 양수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좀 풀어볼게. 아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b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a 자리에 마이너스 2b를 넣어. 그럼 bx 플러스 8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게 될 거야. 괜찮아? 자, b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8b. 이항할 때 부동방향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양변에 bx가 궁금한 거예요? x가 궁금한 거예요? x가 궁금하거든요?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눌 건데? 근데 b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부등호 유지시키고 이거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이 문제는 운 좋게 이거 정리 안 해놓고 갔었어도 b가 양수였던지라 답이 이거였겠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이거 a는 마이너스 2b다라는 것만 따져서 마치 방정식 풀듯이 대충 이 문제를 풀었다. 양변의 비로 나눴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찝찝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나눠서 답을 이렇게 썼다. 그럼 다 풀어놓고 방향 때문에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방정식을 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2번 단원부터 부등식이기 때문에 계속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되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다가 여기서 비 나눠도 되나? 얘 음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괜찮아요? 음수면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데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미 b가 양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이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연립 1차 부등식은 말 그대로 1차 부등식 두 개를 풀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해는 그 둘의 무슨 해? 바로 공통인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수직선 꼭 그리시고요. 수직선을 그려서 연필이 두 번 지나간 부분을 최종적인 정답으로 색칠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답이 꼭 부등식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해가 없을 때도 있고 해가 방정식처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요렇게 만약에 x가 뭐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연립 부등식의 해였고 두 번째 부등식이 4보다 작거나 같다다. 공통인 게 x는 4인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올 때도 있다. 또는 이렇게 되면 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늘어뜨려진 부등식 같은 경우는 꼭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로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방정식 때는요. 이게 이렇게 두 개를 풀든 방정식이었다면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거 두 개를 하든 이거 두 개를 하든 이거 두 개를 하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부등식은 안 돼요. 부등식은 꼭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를 풀어야만 합니다. 괜찮아요? 네. 딱히 설명할 건 없으니까 넘겨서 바로 필수 예제 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풀어볼게요. 1번에 위에식 갑니다. 4x 마이너스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작다 2x보다. 자, x 한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고요. 플러스 3 넘기면 마이너스 3입니다. 괜찮아요? 네. 이항할 때 부동항이 안 바뀌었고요. 마지막엔 바뀌겠네요. x는 그냥 3보다 크다. 이게 1번식. 괜찮아? 네. 자, 2번식 답 갈게. 5x-11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2보다. 넘겨올게요. 3x 13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따라서 x는 부동항 바뀌는 거 없이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였습니다. 소직선 그리시고 3분의 13이 더 큰 수, 3은 더 작은 수. 괜찮아? 네. 자, 근데 1번은 3보다 크다였고 2번은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였어서 그려보니까 공통부분이 여기네요. 이 모양 살려서 3보다 크다 x는 동시에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은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식 갑니다. 양변에 10 곱할게요. 2x 가고요. 플러스 9 작거나 같다. 여기 3으로 바꾸고 3 분배하면 3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돼요. 3쪽으로 넘겨보니까 마이너스 x 3이 될 거고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하는 과정에서 부동 방향 바뀔 거기에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이게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 양변에 뭐 곱할 거예요? 당연히 12. 12 곱합시다. 그러면 12 약분해서 앞에 나오는 거 4 되는 거 맞죠? 두 번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12 곱하면 3이 남는데 3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을 분배한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변에도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거 써주셔야 됩니다. 분배할게 4x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이었는데 마이너스 13 넘기면 플러스 13으로 1 되니까 여기서 x는 부동항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수직선 그립니다. 수직선에서 아까 마이너스 3을 더 왼쪽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를 먼저 채워 넣으시고 방향을 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둘 다 크다 쪽이네요. 그럼 답이 누구예요? 공통범위는 얘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사이에 끼우는 거 아니니까 그림 보고 판단하시고 나중에 이제 많이 푸시다 보면 이렇게 방향이 다 x 기준으로 x를 향하고 있는 방향이잖아. 그럼 당연히 사이에 끼우는 건 안 되고요. 보통 크다일 때는 숫자 큰 걸 따라간다. 해서 답은 얘다라고 좀 빨리 보실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괜찮아요? 네. 자, 필수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늘어뜨려진 것 같은 경우는 연립부등식 형태로 바꿨을 때 우리 선택권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로만 풀어야 된다. 괜찮아요? 자, 위에 거 정리해가면서 가지고 올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는 작다 12보다. 따라서 정리했더니 x는 뭐보다 크다로 바뀝니까? x는 마이너스 보다 6.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가져올게요. 3x 넘기면 2x 작거나 같다 2 넘겨서 6. 따라서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x 기준으로 부동호 방향이 지금 반대인 걸로 보아서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6이 왼쪽이고 3이 오른쪽인데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다고 했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으므로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를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2번 갈게요. 2번도 연립부등식의 형태로 바꿀 건데 정리 좀 하자. 5x 마이너스 1을 분배해 놓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가운데식 현재로서 3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똑같이 써놓고 이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해서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4x는 작다 마이너스 2보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4로 약분할 거예요. 그럼 x는 방향 바뀌고 뭐보다 크다로 바뀔까요? x는 2분의
1보다 크다로 바뀌겠죠. 저 지금 마이너스 4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럼 오른쪽 두 개 갈게요. x 넘으면 몇 x? 2x. 작다. 뭐보다? 4보다. 따라서 x는 뭐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 부동 방향이 x 기준으로 반대인 걸로 봐서 혹시 모르니까 그림 좀 그려서 풀게요. 그래서 2보다는 작다고 2분의 1보다는 크다니까 공통 범위는 둘 다 등호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네. 자, 필수 문제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 풀어볼게요. x 이항하면 x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x는 숫자 넘긴 거예요. 4보다. 이게 첫 번째 해가 될 거고 두 번째 x 넘겨볼게요. x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4보다. 뭔가 좀 특수해 보이네요. x 기준으로 지금 방향이 부동호 방향이 지금 현재 반대인 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는 4 이상이고 하나는 4 이하라고 했으니 공통 부분이라고 할 만한 건 뭐밖에 없다. x는 4밖에 없다. 마치 부등식을 풀었지만 해가 방정식처럼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교훈일 것 같고 2번도 풀어볼게요. 3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분배 잘 해주시고 x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x 한쪽으로 넘길게요. 몇 x 됩니까? 좌변에 마이너스 3x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거 숫자가 지금 현재 5라서 5를 넘기면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x는 작다로 바뀌겠네요.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 그렇죠. 6보다 작다. 첫 번째 답 나왔고요. 두 번째 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6 괜찮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1로 약분점하자. 그럼 x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8보다. 이게 두 번째 답이 됩니다. 그럼 수직선을 그려서요. 6보다 작다랑 8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6보다 작다랑 8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공통 범위는? 그래서 답은 해가 없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필수 문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1번씩부터 정리할 건데요. 여기 x 넘기면 마이너스 x고 숫자 넘기면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얘 정리하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은 얘로 답이 나오는데 이 최종적인 연립부등식의 이 해에서 이 숫자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지금 등호가 있는 식이 위에가 등호가 있는데 답에 등호가 있는 쪽이 B쪽이죠. 그럼 B를 찾은 거네요. B가 뭐예요? 3이겠네. 얘가 3으로 나왔으니까. 뭐 밑에 건 아직 안 풀어봤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미 위에 게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데 지금 뭐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봤으면 당연히 3이겠지.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게 더 이상하고 밑에 것도 풀게요. x 마이너스 a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그래서 x 한쪽으로 넘기면 4x 되고 작다. 12 플러스 a보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럼 양변을 4로 나누겠죠? 부동방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딱 봐도 여기 지금 스포가 나왔네? 결론이 스포가 됐네? 그럼 A가 뭔지 알겠네. A는 뭐야? A는 3. 아까 B도 3이었으니까 정답은 뭐야? 여기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밑에 것도 제가 풀어드리진 않을 건데 당연히 센스 있게 411번의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이 왼쪽 두 개씩에서 나온 걸 것 같아요. 이 빨간색 식에서 나온 걸 것 같아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은 이 마이너스 3이 왼쪽에 두 개를 한쪽으로 넘겨서 푼 식이던지 오른쪽에 두 개를 한쪽으로 넘겨서 풀어서 나온 식이던지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할 건데 왼쪽 두 개를 풀어서 나온 숫자가 마이너스 3일까 오른쪽 두 개를 풀어서 나온 숫자가 마이너스 3일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정도는 판단을 해야 이 문제를 뭐 풀던지 말던지 하겠죠. 당연히 왼쪽입니다. 어려운 판단은 아니고요. 여기 답에 등호가 없는데 왜 답에 등호가 없었고 이쪽엔 답에 등호가 있는데 오른쪽 식에 등호가 있더라고. 그래서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풀었을 때 마이너스 x가 4 마이너스 a보다 작다고 x는 크다 마이너스 넘겨서 a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나올 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일 거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이 문제를 뭐 풀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 여기서 갑자기 4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애초에 이 부등식 자체에 답에 등호가 없는데 등호가 있는 쪽에 숫자를 가져와서 양변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걸 물어본 거예요. 괜찮아요? 그 정도 관찰력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필수 문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 사실 제가 지금까지 풀어드렸던 필수 예제 문제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다. 약간 중등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1차 부등식을 마냥 쉽게만 바라볼 수 없는 건 마냥 쉬운 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의 값을 구하시오. 앞에 페이지 전부 다 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A의 값을 구하시오.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하면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왜? 생각 없이는 풀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면 이런 범위 구하는 문제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위에 거부터 일단 풀어볼 건데 확실한 거부터 얘 넘기면 마이너스 2x 숫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얘는 x는 뭐가 되는 거죠? 부동호 방향 바뀌고 X는 2 이상이 된다. 자 밑에 거 갈게. x가 작다. 여기 슉 넘기면 2a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되는 거 괜찮아? 그럼 수직선 그려. 그래서 x가 2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 이상 이렇게 일단 그려놨어. 근데 얘를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그리면 해가 지금 문제에서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잖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네.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위치를 이렇게 옮겨야 해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버렸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위치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게 1번 단계야. 괜찮아? 네. 볼게요. 2a-4가 왼쪽에 있어야 되고 2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부등호 방향은 고민하지 마세요. 부등호 방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야. 그럼 애들이 답에서 왜 틀리냐? 바로 등호를 붙여야 되는 순간에 등호를 붙이지 않던가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데 등호를 붙이던가 그 등호를 판단하는 그 스킬이 부족하니까 다 틀리는 거야. 자, 해를 갖지 않아야 돼. 그럼 이것만 생각하자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면 또는 등호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에 갑자기 근이 생기냐고. 얘네들이 설령 등을 맞대는 순간이 온다고 해도 한쪽은 크거나 같다고 한쪽은 그냥 작단데 설령 이렇게 똑같아지는 순간이 온다고 해서 근이 생겨? 안 생기네? 근데 이 문제는 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거거든? 그럼 등호를 붙여도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안 돼. 등호가 생겼을 때 갑자기 근이 막 생겨. 그럼 등호를 절대 쓰면 안 되는데 만약에 뭐 한쪽이 5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쪽이 5보다 작다면 이 문제의 답이 5가 생기는 거냐고. 5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식은 5 미만이다 하면 답의 연립부등식의 답에 5라는 게 들어가요? 아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색칠이 한쪽이 빠져있는 바람에 얘가 설령 이렇게 한쪽이 춤춤춤춤춤 이렇게 다가와서 설령 이게 똑같아져도 아. 답이 안 생긴다면서요. 아.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잖아. 그럼 답에 등호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 네. 왜? 등호가 들어간다고 해서 해가 안 생기.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해야 이 유형들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평소에 생각 없이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풀어준 대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거나 하면 스스로 그 망망대해에 떨어졌을 때 절대로 이 문제 풀이를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등호를 붙여도 되나? 그럼 그림도 한번 뭐 그려보는 거지. 아 등호를 붙인다고 해가 생겨? 안 생기네? 근데 문제에서 해를 안 생기게 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었으니까 문제가 없네? 아 그럼 답에 등호를 붙여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야. 그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얘를 끝까지 풀어볼게요. 2a가 2a-4가 2 이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항하면 2a는 뭐 이하다? 6. 그래서 a는 뭐 이하다? A는 3 이하.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소직선 그리시고 이거 틀리는 애들은 사실 뭐 방향 틀리는 거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설마 수직선에서 왼쪽이 크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너무 벗어나잖아. 이걸 틀리는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걸 틀린다기보다는 등호의 유무에 따라서 많이 그 정답률이 갈리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 건데 밑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어요. 필수 문제 8번입니다. 마지막 보고 스포 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A 값이 아니라 뭔가의 범위를 구하라? 쉽지 않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식정리부터 갑니다. 4-x, 이 분배하면 2x-2. x 이하면 마이너스 3x고요. 4 이하면 마이너스 6이라서 위에 거는 x가 2보다 크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괜찮아요?
밑에 거 풀어볼게요. x 이항하고 숫자 이항하면 x가 a 이하다 되는 거 괜찮아? 정수가 해가 뭔가 생기기라도 해야 되니까 일단 공통 부분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있게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안에 정수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 자, 근데 이미 2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 안에 정수가 하나 있다면 그 정수는 무조건 뭐여야만 해? A. 제 질문을 다시 들어보세요. 2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이 영역 안에 정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정수는 숫자의 세계에서 무조건 무슨 숫자여야만 해? 여기가 2, 여기가 뭐여야 하냐고 저 그거 질문 드린 겁니다. 3. 3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정수인이가 하나 존재하려면 무조건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4는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4를 여기다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문제에서 해가 한 개라. 그렇죠. 정수인이 해가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4는 오른쪽에 꼭 써 넣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풀어볼게요. A의 범위 찾을 건데 이 A 양옆 기준으로만 생각할게요. 일단 방향 고민하면 좀 이상한 사람 방향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원래 수직선이 그래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게 수직선이니까. 자, 우리가 고민할 건 딱 하나입니다. 등호를 왼쪽에만 붙일까? 오른쪽에만 붙일까? 둘 다 붙일까? 둘 다 뺄까? 이 등호 때문에 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 A가 만약에 3 왼쪽이 등호였다면 이 문제의 조건, 즉 정수인애가 한 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에 크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등호 들어도 되네. 근데 만약에 등호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등호가 들어갔다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돼요.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2보다 크다고 A가 3.1 이런 게 아니라 A가 만약에 4가 되는 순간이 온다면 이건 정수가 두 개가 돼버리는 바람에 A가 절대로 4가 되는 건 안 되구나. 근데 3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구나. 물론 그 사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3.1도 좋고요. 3.2도 좋고 3.3은 다 좋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양 끝대 중에 3 또는 4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3을 선택하셔야죠. 그렇죠? 등호를 3쪽에만 붙여서 이게 최종적인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보통 틀리는 애들은 등호를 안 쓴다든지 아니면 등호를 갑자기 생각 없이 4에 적는다든지 이러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